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는 1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그땐 둘이서라면 뭐든 다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아니, 믿음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기도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둘 다 집안에서 장녀와 장남이었기에 각자 가족들이 의지하는 무게를 짊어진 처지였습니다. 저희 친정은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쓰러지면서부터 생활이 기울었고, 어머니는 장사를 하며 우리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특히 장녀인 저에게 기대는 게 컸습니다. 동생 공부며 집안 살림이며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벅찼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남편의 집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장남이었던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여동생을 챙겨야 했고 그 책임감이 남달랐습니다. 처음엔 양가 부모님이 저희를 불쌍하다고 또 미안하다고 여기셨습니다. 결혼 준비도 전부 저희 힘으로 해야 했고 누구 하나 도와줄 여력이 없었으니까요. 그럼에도 결혼 후 서로의 집안일까지 챙기며 허덕이는 저희를 보며 안쓰럽다 말씀하실 때도 많았습니다. 저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죠. 반면 남편은 여동생과 나이 차이가 제법 났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무렵 시누이는 막 대학을 졸업한 참이었죠. 남편과 연애를 하는 4년 동안도 시누이는 저에게 용돈을 받아 쓰곤 했습니다. 언니, 언니 하면서 살갑게 굴었지만 뒤돌아보면 제 주머니를 털어가는 일이 잦았죠. 남편 역시 장남으로서 동생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용돈을 쥐어주곤 했고요. 저는 시장에서 백반집을 운영했습니다. 원래는 어머니가 하시던 집이었지만 어머니께서 오랜 고된 노동으로 팔을 쓰지 못하게 되면서 제가 도맡아 하게 된 거죠. 대학은 꿈도 못 꿨습니다. 또래 여자아이들이 화장하고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할 때 저는 백반집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아야 했습니다. 음식 냄새가 몸에 배어 집에 돌아오면 옷을 몇 번을 갈아입어도 빠지지 않았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인심은 넉넉했고 젊은 사람이 열심히 산다며 덕담을 해주시는 말씀이 큰 힘이 되었거든요. 동생 학비를 대느라 허리가 휠 때도 있었지만 내가 장녀니까 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남편은 시장에서 물품을 배달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 어느 날 옆 만두가게 아주머니가 저에게 선을 보느라고 권하셨습니다. 참 착하고 건실한 청년인데 너랑 잘 어울릴 것 같다 하시더군요. 그게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저처럼 땀 흘려 일하는 게 당연한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성실함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나 4년을 연애했고 결국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식도 신혼살림도 모두 저희 힘으로 시작했어요. 처음 얻은 집은 경기도 변두리의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답답한 공간이었지만 그땐 좋았습니다. 여름엔 선선했고 겨울엔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편과 함께였으니까요. 비록 남들처럼 풍족하진 않았지만 건강한 몸이 있었고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었기에 하루하루가 치열했지만 충만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자연스럽게 저와 함께 백반집 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하던 일을 둘이 하니 힘이 배가 되었고 손님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시장에 시작한 작은 백반집이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나물 반찬을 따로 포장해 달라는 손님들이 늘었고 반찬 장사가 곧 새로운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번듯한 장사로 자리를 잡으며 결혼 5년 만에 반지하를 벗어나 근처 빌라 3층으로 이사까지 하게 되었죠. 여기까진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이상하게도 풍족함이 들어오자마자 시련도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가 잘 되는 시댁에서는 돈을 긁어 모은다더라는 소문을 듣고 슬슬 기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은근슬쩍 가게 일에 간섭했고, 시아버지는 그동안 니들이 하는 대로 두었지만 이젠 할 말은 하겠다. 원하는 것 있으면 바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자주 손을 벌리곤 했죠. 신우이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했는데 생활비며 용돈을 여전히 우리에게 의지했습니다. 언니, 이번 달만 좀 도와줘요. 취업만 하면 갚을게요. 말은 늘 같았지만 갚는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장남이라는 책임감에 못 이기는 척 돈을 쥐어주곤 했고, 결국 가게에서 벌어들인 돈의 일부가 늘 시누이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게다가 빌라로 이사 간 뒤 시댁 식구들의 발걸음이 잦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번 와서 집을 둘러보며 이만하면 같이 살아도 될 크기지 않냐며 넌지시 말을 흘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술만 잡수시면 며느리 무조건 시부모 안 챙기는 거다. 그동안 친정이 하는 걸 너무 봐줬어. 이젠 그만해. 라며 훈수를 두셨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피해버렸고 결국 그 뒷감당은 온전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전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하다가도 저녁엔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 술수발과 시댁의 살림까지 도맡아 해야만 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시댁에선 제가 친정에 너무 많은 걸 준다며 그걸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저희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아주 그냥 떼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 압박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지요. 그러다가 정말 제대로 일이 터지는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불만들이 불씨처럼 남아있던 차에 불길이 된 건 다름 아닌 제 남동생의 결혼식 비용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누나로서 저는 당연히 제 동생의 앞날을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부모님 형편도 빠듯했고 제가 장녀로서 동생을 위해 대신 짐을 짊어진 세월이 길었던 만큼 결혼식만큼은 제가 기꺼이 힘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부모님도 속으론 그러길 바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고민하다 남편에게 제 의사를 전했습니다. 여보, 나 동생 결혼식에 조금 보태주고 싶어. 한 2천만 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남편은 뜻밖에도 더 크게 말했습니다. 2천만 원은 너무 적지 않나? 장남 장녀로서 체면도 있고 최소 5천만 원은 해야지. 그건 너무 과해. 우리 형편에 무리야. 그냥 2천만 원만 하자. 저는 제 의견대로 동생에게 2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동생은 처음엔 사양했지만 제가 진심으로 보내는 거라 설명하니 고맙다고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죠. 며칠 뒤에 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누나, 미안한데 이 돈 다시 보내야 할 것 같아.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유를 묻자 동생은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직접 전화하셨어. 누나가 얼마 해줬냐고 따져 묻더라. 뭐라고? 어머니? 우리 어머니 얘기하는 거야? 어, 그래서 사실대로 2천만 원 받았다고 했더니 갑자기 그 돈 받으면 네 누나 이혼당한다. 왜 그렇게 사람 등골을 빼먹으려고 안달이냐고 하시더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돈댁 자식에게, 그것도 제 남동생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며 겁박을 했다니 너무도 모욕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죠. 저는 남편 집안이 아무리 막대먹어도 최소한에서는 지킬 거라 생각했거든요. 사돈은 사돈 아닙니까? 아무리 불편한 사이더라도 예를 지켜야 하는 자리에서 이혼 운운하며 겁을 주다니요. 동생은 끝내 그 돈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누나, 난 진짜 마음만으로 충분해. 그간 누나가 나 위해 해준 거 생각하면 이번엔 오히려 내가 뭘 더 해줘야 하는 입장이야.
동생은 그렇게 말하며 오히려 제게 5천만 원짜리 차를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다했고 결국 그 차는 남편이 타고 다니고 있었죠. 시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요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친정 쪽에 돈을 보탰다는 사실 자체가 불편했던 거죠. 며느리가 처갓집에 돈을 쓰는 건 곧 시집 재산을 빼돌리는 거다. 그런 식으로 몰아세우니 정말 어이가 없을 따름이었죠. 저는 이 일로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친정 동생을 도왔다는 이유로 시어머니 입에서 이혼 소리를 듣는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나가 동생 결혼을 축하하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게다가 남편도 동의했던 부분인데 어째서 일이 이렇게 비뚤어져 버린 걸까요? 더 어처구니 없는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며 서운함을 호소했지만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처음엔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우리 엄마 입장에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 시댁이잖아. 시댁 입장에선. 뭐라고? 당신 잊었어? 당신이 지금 타고 다니는 차, 내 동생이 사준 거야. 그걸 잊은 거냐고. 아, 좀 알았어. 미안해. 사실,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두 분이 그러시는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면, 그게 뭔데? 도대체 뭔데? 여동생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나 봐. 그 남자를 집에 인사를 시켰는데, 너도 알잖아. 엄마 아버지 집 엉망인 거. 그 남자가 헤어지자고 했대. 너랑 결혼하면 네 엄마 아버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엄마 아버지가 동생한테 그 말 듣고 기분이 더 상하셨던 거야. 집을 옮겨드리면 그게 가장 좋은데. 뭐? 우리도 아직 집을 못 옮겼어. 우리 아직 전세라고. 나도 알아. 그런데 만일 이번에 안 해드리면, 계속 저러실 것 같은데. 미정아, 그냥 우리 그렇게 해드리자. 어? 너 걔돈 한 푼도 안 썼잖아. 내가 너 얼마 모았는지 아는데, 그거면 엄마 아버지 비싼 곳은 아니어도 깨끗한 빌라로 옮겨 드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자. 어? 시부모님이 화를 내신 건 다름 아닌 집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신우이가 사귀던 남자를 데리고 와 집을 보여줬는데 그 남자가 집을 보고는 너희 집 형편이 이 정도냐며 고개를 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결혼 이야기가 무산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게 퍼부은 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남동생은 결혼하면서 2천을 준다느니 뭐니 하더니 우리 딸은 결혼할 남자한테 집 때문에 퇴짜 먹고 파혼까지 당했다. 이게 말이 되냐? 며느리가 친정만 챙기는 게 말이 되냐고. 저는 그동안 시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던가요. 그런데 친정 동생 결혼에 조금 도와주었다는 이유 하나로 시어머니는 저를 원망의 대상으로 삼고 화를 쏟아냈습니다. 도리어 제 희생은 없었던 일이 된 듯 시댁은 오직 자신들의 체면과 신우의 결혼만을 문제 삼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오래 끌 수 없다는 걸 직감했죠. 지금 시부모님을 돕지 않으면 또다시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같은 문제로 시비를 걸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제 갯돈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1억 5천만 원. 남들에겐 그저 돈일 수 있겠지만 제게는 수년간 장사하며 피땀 흘려 모은 제 소중한 인생의 안정망 같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빼서 시부모님을 이사시켜 드렸습니다. 아파트까지는 무리였고 빌라로 옮기는데 그 돈을 모두 쏟아 부었죠. 명의는 제 명의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부모님도 인정하셨습니다. 네가 명의 가져가도 좋다. 우린 그저 이사만 시켜달라 하셨거든요. 저는 차라리 그 말에 감사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이딸나게 된 듯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이후에도 신우이는 새로운 남자를 만날 때마다 시댁에 데려와 인사를 시켰습니다. 처음엔 다들 기대에 부풀었지만 이상하게도 결혼 얘기가 구체적으로 오갈 때면
콕콕 일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랬습니다. 특히 한 번은 파혼까지 당했죠. 시누이 말로는 결혼식 준비를 하다가 신랑 될 사람이 네가 너무 많은 걸 원한다. 기둥 뿌리까지 뽑아가면서 결혼식을 해야 하느냐라며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파산 대신 파혼을 택했죠. 시누이는 눈물을 흘리며 억울하다 했지만 주변에서 보기에는 그녀의 과도한 욕심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아무리 도와줘도 끝이 없는 게 바로 이 집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 어느덧 남편과 산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부도 여러 번 이사를 다녔습니다. 반지하에서 시작해 빌라로, 또 다른 빌라로. 그때마다 시댁은 이번엔 어디로 가느냐며 관심을 보였지만 정작 도와준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 저는 이사라는 것 자체가 지긋지긋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젠 이사를 그만하고 재료된 집을 사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죠. 마침 가게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고 손님들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목돈을 마련할 여력이 생긴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 중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 귀뜸을 해주셨습니다. 김 사장, 지금 아주 좋은 물건이 하나 나왔어. 싸게 나온 데다가 앞으로 호재도 있을 거야. 이참에 잡아두면 더 이상 이사 안 해도 돼.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좋은 물건이라 해도 싸게 나왔다면 분명 사정이 있는 집일 테니까요. 그러자 그는 살짝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사실 집주인이 연예인이야. 그쪽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잖아? 근데 이번에 좀 문제가 생겨서 빨리 팔아야 하는 상황이래. 내가 김 사장 생각나서 얼른 연락한 거야. 이상한 물건 아니야. 게다가 그 연예인 기운이 좋아. 괜히 산 게 아니라니까. 앞으로 100% 호재 있을 거야. 그 말이 묘하게 마음을 끌었습니다. 연예인이 집 주인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뢰가 생겼고 가격도 시세보다 확실히 저렴했습니다. 무엇보단 이제는 정착하고 싶다는 제 마음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죠.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그 집을 사기로. 남편도 처음엔 무척 좋아했습니다. 와, 연예인이 주인이라니 이야깃거리도 되고 집도 싸게 샀다니 잘 됐네. 그는 아이처럼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집을 샀다는 사실보다도 연예인이 주인이었다는 사실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아 씁쓸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도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안 되겠죠? 제대로 결정타가 들어오거든요. 이사를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집 정리를 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동안 물건들을 마구마구 끌고 다녔더니 멀쩡한 물건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사야겠다 생각하고 버리고 또 버렸는데 그날은 제가 이삿짐을 정리하고자 더 일찍 집에 온 날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가게를 맡겨둔 채로 말이죠. 그런데 한 30분 지났을까? 남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 이어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함께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삿짐 싸는 거 도와줄 사람들도 아닌데 왜 저렇게 왔나? 그리고 남편에게 가게를 지키라고 했는데 저는 바로 물었죠. 아니 여보, 왜 왔어? 가겐? 아니 미정아, 네 눈에는 우리 안 보이니? 시어머니랑 시누이? 아니요, 보이죠. 어머니랑 아가씨는 웬일이세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러니까 내가 너를 좋아하고 싶어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튼 할 말 있어서 왔다. 네? 무슨 말씀을? 아, 엄마, 내가 말할게. 저기 언니, 이사 갈 그지? 내가 들어가 살기로 했어요. 언니랑 오빠는 엄마 아빠 집에 들어가 살면 돼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뭐긴 뭐야. 그렇게 하려면 하는 거지. 미정아, 우리 나이 먹는다, 어? 이제 나 밥 해 먹기도 힘들어. 너 와서 밥하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힘이 든다고. 그냥 니들 들어와 살아라. 그 집서 충분히 넷이 살 수 있어. 나도 이제 며느리 보살핌 좀 받자, 어? 뭐라고요? 아니, 여보,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에
우리가 산 집에 아가씨가 들어간다고? 당신 말 좀 해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고. 미정아, 아니, 자기야, 그게 있잖아. 동생이 이번에 남자를 만났는데 의사래. 이번에 내 동생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래. 이미 말을 했더라고. 자기 집 있다고. 그래서 그 남친이 어디냐고 했더니 우리 집 주소 불러줬나 봐. 거기 호재 있는 거 맞더라. 그러더니 그동안 결혼 이야기 한 번도 안 했던 남친이 결혼하자고. 그리고 결혼하면 그 집 담보 잡아서 대출 받자고. 자기 개원하겠다고 그랬대. 미정아, 길게 생각하자. 어? 그 집 동생 주면 우리 앞으로 주치 생기는 거야. 어? 전담 주치 생기는 거라고. 너무 잘 됐잖아. 뭐라고? 주치? 너 어디 아프니? 아니, 아픈 게 아니라 주치 생기니까 막 아파와? 미친 거야, 뭐야? 정신과에서 만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미정아,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가족들 다 똘똘 뭉쳐도 모자라 파네. 뭐라고? 미쳐? 지금 며느리가 할 소리야, 그게? 그럼 내가 지금 이런 소리도 못해요? 멀쩡한 내 집을 도둑질 해간다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들, 그냥 이혼해라, 어? 이혼해. 이혼하고 재산분할 받아서 집 해줘라. 그게 더 낫겠다. 저거 왜 저러니, 정말? 아니, 시누이가 잘 되면 지한테도 이득이고, 그리고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는 건 당연한 건데. 미쳤네, 뭐네? 아이고, 아주 그냥 지랄이 났네. 지금 이거 다 녹음해. 나중에 판사님 앞에서 들려드려. 아주 그냥 천연 민낯 까발려지게. 이혼? 이혼하라고요? 아, 진짜 이것들이 해도 해도 너무하네. 이혼해. 그래, 이혼하자. 야, 나도 하고 싶었다. 내가 진짜 15년을 니들 눈치를 봤는데. 그래, 이제 그만하자. 나도 아주 지긋지긋하거든? 니들 억지 쓰는 거에? 비정아, 왜 그래? 그냥 우리 상황만 조금 바꾸면 되는 거야. 엄마, 아버지 집에 들어가 살고, 그 집은 여동생 주고,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 웃기고 있네, 이 남의 편 새끼가. 뭘 조금 바꿔. 그냥 너랑 이혼하면 되는데. 내가 왜 참아야 하니? 그냥 너랑 남하면 되는데. 네가 날 남처럼 대하는데 나는 왜 니들을 가족으로 대우해줘야 하냐고. 비정아, 왜 그래 정말? 너 정말 이혼당하고 싶어 그래? 엄마 성격 알면서 왜 이를 키워? 이혼을 당해? 이것들이 정신 나갔네. 저기요. 아저씨, 아줌마. 그리고 거기 정신 나간 여자야. 니네 엄마 아버지 집 4명이야. 너 몰랐니? 어머, 그걸 그새 까먹었어? 무슨 니네 엄마 아버지 집이야. 내 집인데. 그래, 이혼을 당해? 이건 이혼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널 버리는 거란다. 법정에서 보자. 누가 더 유리한지. 지금 많이 웃어두세요. 나중에 아주 폭풍 눈물 흘릴 테니까. 저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이상 더는 감정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냉정하게 법의 힘을 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다 듣더니 단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유리한 쪽은 의뢰인입니다. 남편과 시댁 쪽은 주장을 해도 법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시죠.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간 억눌려왔던 분노와 억울함이 이젠 명확히 정리되어 결과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가게와 집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함께 일해온 세월이 있었으니 공로를 무시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큰 몫은 제가 해왔다는 사실을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분할은 8대2, 제게 팔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남편은 시댁 집만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토록 시댁과 함께 살고 싶어 했으니 소원대로 된 셈이죠. 결국 아들이 부모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좋을 대로 하라지 하고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저는 여전히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사는 꾸준히 잘 되고 손님들도 여전히 제 손맛을 찾아주십니다. 저는 그 가게가 자랑스럽습니다. 눈물과 땀으로 지켜낸 제 인생의 증거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그 호재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친정 식구들과 함께 해외여행도 다녀왔어요. 바쁜 장사 때문에 늘 발만 동동 구르던 제가 드디어 가족들과 마음 편히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던 거죠. 바다를 보며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딸 고생만 하고 사는 줄 알았더니 이제야 좀 웃는구나.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 내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이혼 소식이 전해지자 동생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나, 그동안 진짜 많이 고생했어. 이젠 누나도 누나 삶 살아야지. 그러면서 차 한 대를 제게 사주었습니다. 앞으로 가고 싶은 곳 마음껏 다녀. 어디에도 묶이지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잠겨있던 무거운 쇳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은 집안, 시댁, 남편, 늘 어디엔가 묶여 있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자유로워졌구나. 처음으로 그런 실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어디에도 묶여있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스스로 정한 시간에 눈을 뜨고 하고 싶은 만큼 일하고 쉬고 싶으면 과감히 쉬어버립니다. 작은 소풍을 떠나기도 하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기도 하죠.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홀가분한 건. 전 남편이요? 뭐 알아서 살겠죠. 여전히 시댁 식구들과 함께 제 욕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젠 그들의 말소리조차 제 귀에는 닿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의 울타리 밖으로 걸어 나왔고 더 이상 휘둘리지 않으니까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가끔은 전 남편 욕을 합니다. 속이 후련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쌤쌤이지요. 서로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